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 날짜가 2018년 6월 20일입니다. 저 개인적인 사업이 좀 복잡하고 또 풀어나갈 문제도 많은데 그래도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분 재미있는 물건사에 한번 찾아올립니다. 자, 이런 물건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태까지 물건을 입찰받거나 또는 낙찰받은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풀어내거나 또는 조사 단계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각한 사례들, 그래서 이런 또는 상담을 했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별도로 물건 사례 분석반을 별도로 한번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홍보용 동영상 겸 어떤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지는가 맛배기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당 전화번호로 문제를 하시면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부동산 경매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물건 투자를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누적된 데이터가 있고 남들이 못 보는 위험을 저희가 미리 보고 위험 제거를 하거나 투자 수익이 되는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또 저희 쪽에 직원을 일단 나가거나 저희한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일부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아는 것처럼 비춰 보이면서 인지도 있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미처 보지 못한 위험들 또는 그분들이 여기서 좀 어떤 업무 중에 크게 실수해서 저희가 이거 수습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한 인지를 하셔야 있어서 동영상에서 감히 저희 쪽에서 굉장히 실패를 보고 고전을 겪었던 케이스 하나를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수용자 낙찰사인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내가 여태까지 경매 물건에서 요거 한 건 잘못받고 약 1억 정도의 손해를 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건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직원의 허위보고에 속아서 진행됐다면 10억 이상의 손해가 날 뻔도 했던 거고, 만약에 입찰 보증을 포기했다면 약 3억 정도의 손해가 나는 물건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번에도 잘 빠져나왔던 물건입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실까요? 지금 현재 부산 명지지구라고 해서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명지지구 여기 수용 예정지 물건이었습니다. 작정률은 3,386평 건물은 매각제 토지 지분 매각인데 이 물건이 34억짜리가 유찰돼서 27억짜리로 저희가 30억 9,400에 저희 회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허가를 냈죠. 이게 지금 보상금은 35억 가까이 됐던 물건으로서 취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냥 잔금 내자마자 보상이 2, 3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에서 보면 보시는 그림에서 같이 굉장히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써있는데 상당량의 폐기물이 적재된 상태 이런 문구까지 써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이제 칠판에 보실까요? 이 물건은 수용 예정지 물건으로서 감정가가 35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보상가도 거의 동등한 보상가를 확정지은 감정평가된 내용을 채권단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물건을 들어갈 때 여기에 토지가 있고 위에 보면 잔뜩 폐기물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 근무했던 이 물건을 김아무개, 서아무개라고 하는 두 분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해라. 그럼 저희 회사 그 당시에 월급을 한 250 정도, 200인가 250을 주었고 이런 물건을 좀 낙찰받게 되면 감정가 0.3%의 수를 줬었어요. 이들이 쾌류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좀 미뤄졌었는데 두 분이 이걸 같이 조사했으니까 두 분이 공동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 책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봐라, LH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회의를 할 때 명도 책임을 누가 진다 했더니 그건 우리 책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물건을 적극적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낙찰 받고 부산까지 받고 그냥 오지 말고 부산에 LH에 가서 내용을 조사해봐라 이랬더니 부산 지역 협의단에 갔던 직원이 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은 전혀 문제없다 이러는데 이분이 녹음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대표님 그게 아닙니다. 같은 장에서 들었는데 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임차인의 명도 책임은 너희들이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명도 책임 알아보라 했자 왜 알아봤는데 그때 안 알아봤냐 했더니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그 얘기를 민법적으로 만소비용 권리 뒤에 있는 임차인 명도에 알아보라는 얘기인 줄 알고 알아볼 게 뭐 있어? 저당권보다 느린 임차이니까 쫓아내고 인도변경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연구해 보라는 얘기가 뭔지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들 둘은. 그러니까 실력이 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민법적 개념의 명도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LH에서는 수용을 할 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금을 줬는데 나중에 여기 정자가 안 나갈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게 토지만 받는 거니까 토지는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고 위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 보상할 때 여기 있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을 건물주인한테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라는 얘기였는데 LH 얘기는 이겁니다. 신고된 거 보니까 이거는 건물 임대차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였고 토지 임대차니까 토지 임대인인 너희들이 보상금 수령할 때 요 위에 있는 거를 다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자 내보내는 거죠. 근데 세입자는 만세를 불렀고 현재 여기 와서 보니까 폐기물이 있는데 이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냐면 유리병 등에 대한 걸 모아서 이게 깨지면 이걸 다 파쇄해서 이걸 녹여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걸 재활용을 해서 팔아먹고 했는데 요즘엔 그 인건비가 더 드니까 새로운 병을 사고 이런 걸 안 치워요.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은 얘가 지금 어떤 판로가 없으니까 폐기물 받아놓고 어차피 망할 거 막 산업 폐기물 뭐 왕창 받아놓고 나 몰라라 배째라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작년되기 전에 알아보니까 여기는 이거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45억에서 60억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업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다 철수해서 동남아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한다고 확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우리가 잘못 넣고 보상가는 받으려면 보상가는 이거 폐기물 처리가 안 되니까 공탁권입니다. 그럼 LH가 폐기물을 직접 치우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우리 공탁권에서 받아간다면 저희 회사는 부족분까지 토해내야 되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물건에 대한 조사가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유찰 보증을 포기한 다음에 약 3억 가까운 보증이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잔금을 냈다가 오히려 10억 이상의 손해가 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런 거 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여서 직원들한테 시킨 건데 직원들 자체는 그런 게 무슨 개념인지도 몰랐던 것 같고 오히려 직원 하나는 낙찰받고 나서도 이런 걸 누가리고 아무 그냥 속에서 본인은 여기에서 수당을 먹을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같이 갔던 직원이 이런 내용을 같이 할 때 이건 안 되겠다 녹음을 해와서 그거를 아침 회의 중에 허위 보고와 녹음이 같이 들어갈 때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너는 빠져. 물론 이 두 분도 지금 어디서 일정 부분 강의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빠져 이렇게 해서 빠진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일단 그쪽을 해당 지역 부산 집행관 통해가지고 불허가 내달라니까 해당 지역 집행관은 불허가까지 못 내고 허가 불허가를 일단은 유보시키는 것까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결국 불허가를 받아내는데 사실 이거는 불허가 사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담당 경매기에서 말하기를 폐기물이 상당량 있으니까 2001년에 적었기 때문에 불허가 안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불허가 낼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다만 이것도 저는 오랫동안 이런 수용 업무를 관련된 업무의 경매 보상 이런 절차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어렵게 이거를 불허가를 냈습니다. 물론 이 불허가 낸 것도 여러분 궁금해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닐 것 같고요. 따로 오프라인 수업 듣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인 미팅이나 질문 있으면 그때는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별도로 이렇게 조금 고액의 과정 또 특수한 어떤 기법을 전수받는 쪽에서는 이런 동영상에서 제 노하우가 완벽히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영상에서는 직접 밝힐 수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수용지를 하더라도 보상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 변수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어떤 특정 사이트 등을 통해서 무지만 투자식에 대한 보상 막 그냥 문단 폭격 들어갔다시 막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서 낙찰받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복잡한 경우에 관해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수용지에서 한 6개에서 7개 또 일정 경우에는 18개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위험을 제거해야 되느냐 어떻게 위험을 분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물건을 사례별로 놓고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이 화면에 나오는 그 교육 문의 전화하시면 일정 교육이 있을 때 꼭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